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열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일단 코스피가 흔들립니다. 대외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에 이 선을 설정하면 좋을까요?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된 여파는 여전히 지난주부터 나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그 인텔이 사페어 래피드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에 의하면 일단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공급이 내년 2분기로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트윗을 이용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특정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파이어 래피드는 하반기 DDR5 관련된 그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높았던 그 관련인데 하반기 정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기존에 인텔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던 부분도 다소 인텔 쪽에서는 조금 시기가 늦춰진 것도 맞는데 네. 내년 2분기로 또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이제 DDR5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텔 쪽도 조금은 글로벌 마켓쉐어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DDR5 관련된 호재가 다소 이제 희석이 되면서 실적단에 하향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 후반에 다소 좀 불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모건 창구를 통해서 모 애널리스트가 델과 HP,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의 서버 관련된 오더 컷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오더 컷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구글 이런 쪽에 빅테크는 아직은 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명확하게 HP와 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 관련된 이야기가 좀 오더 컷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 12억 개 정도가 이제 오더 컷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국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콜이 돌았다 이렇게 장중에 이제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IT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대규모 매도가 또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국내적으로도 반도체 관련 포함한 전기전자 중소형주까지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좋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다소 한국 시장의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국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따라 결국은 지금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오더컷이 결국은 3분기나 4분기를 넘어가면 또 실물 그 디램이나 이런 가격, 현물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2분기 숫자까지는 그래도 좀 숫자로 봐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 견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우려가 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시장이 하향 조정되고 하이닉스한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까지 또 다시 하향 조정되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낙폭이 커지고 여기에 따라 로스캇,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니까 시장이 다소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더 한 번 예고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볼 수 있는 게 경기 방어주인가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쪽이 통신 쪽이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방산 쪽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요. 그나마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결국 지금 시장이 이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에 우리가 그대로 기대를 걸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무너지니까 결국 신용장고에 대한 반대 매매가 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들이 또 사고 있는 걸로 한 3, 4천억 사고 있는 걸로 현물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 16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장고가 약 9천억 정도가 또 축소되면서 나왔고요. 현재 최근 들어서 신용장고가 약 20조 원 정도 수준까지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고 비율은 아직도 중간값 이상으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만약에 또 더 밀린다면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선물 지수를 밀면서 계속적으로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포지셔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좀 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투매 양상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신용 쪽에 좀 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경기 방어업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필수적인 음식료라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또 사료나 이런 또 반짝
걸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장기화 때문에 사료나 밀 관련된 이런 식량 관련된 쪽이 조금 더 반짝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등의 뭐 경기 방어주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수요 위축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뭐 필수 소비지가 아닌 임의 소비재 이런 쪽은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이번에 최근에 뭐 인정을 했지만 이 상품 가격, 그러니까 TV나 이런 쪽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이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품 쪽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어떤 자금의 이동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임의 소비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그래도 필수 소비재를 필요한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신이라든지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섹터들 이런 쪽으로 좀 가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이슈도 이제 누리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네네. 있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스페이스X로 우리가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뭐라 그럴까 달나라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 베이스는 전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방위 산업과 같이 겹치는 종목이 많죠. 지금 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은 같이 하는 섹터가 많은데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K 방산 관련된 계약건들이 급증하면서 실적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위산업 업종들이 그래도 기계 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성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어디죠? 2차 전지 산업이죠. 그래서 그렇죠. 소재 산업들, 뭐 오늘도 삼성 SDI가 괜찮지만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들, 그리고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들이 결국 LNF라든지 신흥 SEC,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실적이 괜찮은 섹터들, 그다음에 상신 EDP 이런 같은 원통형 관련된 쪽에 어떤 모멘텀을 가진 일부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정유주도 짧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갈게요. 유가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떨어졌습니다. 뭐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 그러니까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고점 부근에 있어서요. 지금 정유주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정유주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조금 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격 관련해서는 유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국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7월 달에 사우디와 바이든 대통령의 뭐 왕세자의 뭐 미팅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좀 단일 그 개별 회담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인권 문제 관련된 기존 포지션을 바꾸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가서 사우디에 무릎 꿇고 뭐 증산해달라고 해야 되는 국면으로 좀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여기 따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는 조금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유가를 빨리 떨어뜨려야만이 본인이 뭐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7월 달에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이슈에서 어느 정도 사우디가 증산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봉쇄 예제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도 급증할 수 있겠지만 석유 제품의 순유출 가능해도 순수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석유 제품 수출도 굉장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을 테니까 중국이 정책적으로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 쿼터제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역내 이외의 다른 수출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다. 첫 번째 이야기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6월부터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허리케인이 50% 이상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야기되고 있죠. 네. 여기에 따라서 정제 설비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6월 4일 날 첫 번째 허리케인이 알렉스가 상륙을 했고요. 그 뒤로 허리케인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제 설비 타격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이 94.2%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재고는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면 정제 설비의 타격이 만약에 허리케인으로 된다면 하반기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체적으로 지금 6월부터 윤활기유라든지 BTX나 그다음에 PX 등 정유업체 기타 사업 실적도 대폭 개선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거의 마진 스프레드가 $30에 육박합니다. 근데 보통 $4에서 $5 정도 수익이면 BEP 수준으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네. 정제 마진이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유주들이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계속 좋을 수 있죠. 좋겠죠. 그러니까 수급은 타이트하고 유가는 못 잡고 그다음에 6월 이후부터 지금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쪽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요. 왜냐? 지금 프리포트라는 그 미국의 천연가스 이 플랫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하.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안 된다. 3개월 정도 수출을 못 한다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폭등. 그다음 미국의 천연가스는 재고가 좀 더 쌓아지니까 미국의 천연가스는 가격은 하락.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제대로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원유를 다시 돌리든지 수요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밖에 없겠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배출료가 굉장히 1987년 이후로 최저치인가요? 전략 배출료가 거의 뭐 바닥권에 올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입찰을 해서 사야 네. 되죠. 그러면 또 유가를 또 받칠 수 있는 수급이 정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미국의 또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연말에는 또 EU의 원유 금지 조치가 진행되면 유가를 또 하방을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 7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사우디라든지 이란,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쪽에 기본적인 증산을 끌어내지 못하면 하반기 유가가 꺾일 것에 대한 기대감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수요의 어떤 위축에 의해서 조금 꺾일 수 있다 이 부분에 사실 근데 그렇게 가면 뭐죠?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원유 관련된 부분들이 쉽게 꺾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로 볼 이슈가 2차 전지입니다. 부장님께서 저희 두 번째 이슈 커버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시는지 시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부분 때문에 쉽게 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금리 인상기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역시 2차 전지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으로 본다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의 MS가 6.7%,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6.7%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네. 거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국 K34 배터리가 다 들어가고요. 거의 90%에서 95% 이상 지금 한국 34 배터리가 들어가고 일부 지금 일본 업체가 간다고는 하지만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2, 3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 이후나 돼야 일본 업체가 조금 플랜트를 만드는 정도. 그리고 중국의 업체는 미국에 못 들어가죠. 지금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급증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셀 업체의 소재는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지금 한국 K 배터리는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이게 기존의 배터리 대비 효율이라든지 시간도 상당히 커지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커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절감을 기존 대비 2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저가 배터리 LFP와 현재 3원계 양극재 배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가 가격 수준이 1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LFP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마켓쉐어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논리는 만약에 4680 배터리가 실제로 되면은 물론 LFP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메인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가 또 세계에서 가장 잘 팔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 수혜를 받는 쪽에 핵심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발표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라인업, 그 다음에 삼성 SDI가 4680 배터리 한다 라인업. 이 라인업에서 삼성 SDI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강세로 보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다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요. 그러면 4680 배터리의 기본적으로는 어디죠? LNF.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 SEC, 네.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중순위 중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라인업으로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플랫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진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고요. 지금 5월 6월 이후에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 쪽의 전기차 판매가 많아지면 중국 쪽에 나가는 종목들, 뭐 첨보라든지 이런 쪽에 소재가 많이 나간 쪽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포인트 잡아서 좀 간략하게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 밴드 어떻게 설정하고 저희가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오늘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296.20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거의
296원에 거의 끝무렵 그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거의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까지 네, 맞아요. 올랐는데요. 장중 최고치였어요. 네, 그래서 뭐 정부 정책에 뭐 개입이 좀 들어왔는지 지금 1,288원까지 빠르게 오전에서 안정화 찾고 있습니다. 1,300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는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수급을 정부가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의지를 계속 가지면서 1,300원대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ECB 금리 인상이 빠르게 또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뭐 일본이 좀 문제죠. 엔화가. 그렇죠. 엔화가 지금 여러 개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도 올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니까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가 만약에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린다면은 일단 워낙 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105점대 중반 정도까지 갔다가 다소 좀 밀리는 국면인데 104 정도까지 밀려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다소 방향을 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그나마 그래도 덜 팔거나 뭐 안 팔거나 이런 쪽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되게 중요한 달러 변수 쪽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2 회의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슈 받고요. 이제 원픽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오늘의 원픽은요? 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최근에 그나마 삼양식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뭐 라면 쪽이 상당히 좀 뭐 가격에 대한 인상이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고는 있지만 급락 사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최근에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원가 상품 부담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니치 마켓 쪽으로 해서 올해 1분기 해외 법인 쪽에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 밀양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공장 중심으로 매출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 1,962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약 22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이 180억 수준이기 때문에 220억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외 수출 금액도 49%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조정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보시겠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